저는 그 인터넷상에서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좀 그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인터넷상에서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FTA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 찬반 논란을 중심으로 지금 댓글 창들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10여 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없고요. 오늘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생각하신 질문거리를 우리 두 분 선생님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지를 나눠드렸는데요. 뭐 적으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또 선생님들이 답변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노무현 정부랑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차이점이 없나요? 바로 말씀할까요? 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FTA를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서 쇠고기 문제를 떠넘겼죠. 이명박 정부에게.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미 대사는 위키리크스 문서에 보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송민순 외교장관 만나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한다. 근데 실제로 그 2006년 4월 한미 FTA 타결 직전에 부시 대통령과 통화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는 30kg 이상을 수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였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김현종 본부장에 이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물려받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었는데 가장 최장수 장관급 강요였죠.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박태균 교수하고 이제 바톤 터치를 했지만은 근데 노무현 정권 이제 말기부터 이명박 정권 초기까지 그 외통부 비공개 문서들 이렇게 협상 문서들 보면은 30개월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는데 그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뭐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FTA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차이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은 좀 이제 마지막에 욕을 먹지 않으려고 그냥 결정을 안 하고 떠넘기고 가버린 거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시에 2008년 4월 시점이면은 부시 정권 말기거든요. 부시가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 미국 의회의 역학관계상 미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상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批准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방미 선물로 뭐 같이 기도하고 뭐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잠자고 뭐 골프 타고 이런 것에 그냥 너무 흥분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지 못하고 발언하지도 못하면서 덜컥한 거 뭐 그런 외교적 스킬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까 그 킨남도와 카기리 MOU 맺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2010년 초쯤이었던 걸로 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당선이 돼서 도지사로 있는 상태인데 그 아까 뭐 안희정 지사가 MOU를 맺은 것으로 오해될 만한 얘기였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도지사가 왔고 근데 그 이전에 MOU가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안희정 지사가 한미 FTA를 일단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카길사에 투자한 한미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는데 이제 커다란 국내 식량 정책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그 곡물의 한 25% 이상을 카길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메이저이고, 그 다음에 쇠고기는 이제 타이슨 푸드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수입을 한 회사인데, 그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게 MOU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확실히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MOU는 깨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걸 충남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자 유치로 굉장히 부풀려서, 계속 홍보를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 그리고 그, MOU가 체결돼서 홍보가 된 것은 선거 이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쇠고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GMO 문제 부분을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FTA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뭔가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선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 단계에서 과연 FTA를 폐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 그다음에 쇠고기 문제나 GMO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이전에 이제 FTA 이제 통과가 되기 이전하고 이후에 과연 그게 좀 달리 보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인가라는 이제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보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제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건 뭐냐면 ISD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ISD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FTA의 무엇에 의해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ISD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중재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아까 예를 들어주신 그 내용들이 간접 수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 수용이라는 것 이외에도 그 투자자들이 FTA의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자로서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쇠고기나 GMO는 이제 FTA 협정문을 읽어보시면 FTA 협정문은 이제 주로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위생검역 원칙, 위원회 정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개별 위생 조건을 갖다가 FTA 협상에서 협정문에 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결 조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이제 TPAA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 3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쇠고기예요.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협정을 갖다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용상에 쇠고기는 어떻게 수입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협상을 하려면은 일단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FTA와 형식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바로 같이 가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걸 따로 나눠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발효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물밑 협상에서 이걸 다루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꼭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고, 만일에 이제 따로 다뤄졌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TA와 쇠고기가 별개 문제였다면은 2006년 시점에서 쇠고기를 개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2006년 2월에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는 쇠고기 협상이 막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이 광우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쇠고기 협상을 또 미루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FTA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쇠고기 또 협상을 하게 된 것도 2006년에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수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를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잘 맞춰서 우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잘 맞춰서 수출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할 수가 있는데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그 조건으로는 수출 못하겠다. 수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안 해서 중단이 된 거지 우리가 금지를 시켜서 중단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FTA 문제와 결부돼가지고 만약 FTA 협상은 끝났는데 쇠고기를 더 확대하지 않으면 FTA 비준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쇠고기 시장을 갖다가 너무 빨리 왜냐하면 당시에 뼈조각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갈비통뼈가 3번 발견됐었고 또 SRM이 등뼈까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역 관계면은 그 쇠고기를 더 수입 조건을 확대하는 그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검역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협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제품을 수출한 회사에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협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도 이제 FTA 협정을 발효시켜 줄 테니까 이제 발효된 다음에 쇠고기 시장을 더 열어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FTA와 쇠고기는 형식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별개로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을 미국이 아주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협상 전술로 외교 정책으로 활용을 했던 거고 우리는 그걸 일방적으로 FTA 하는 것 자체에 급급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이라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별개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정부의 공공건강 공중보건 정책이나 환경 정책이 구체적으로 FTA 어떤 조항에 위배돼서 ISD나 이런 부분에 걸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뒤에 몇 강입니까? ISD 관련된 강의에서 좀 더 아마 자세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되고 오늘 제가 드린 강의 내용은 초급 강의였기 때문에 중급 강의를 기다리시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ISD 강의할 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직접 수용이니 간접 수용이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그 피해가 관련 기업에게 갔을 때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정부가 무슨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공공이 뭔가를 시장을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그래서 이제 기업에게 피해가 갔다.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거니까 대부분 이제 한미 FTA 조항에서 걸리는 거는 그 직접 수용이나 간접 수용이나 이와 관련된 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주로 ISD에 걸리는 조항은 이제 간접 수용이나 직접 수용 이쪽보다는 이제 내국민 대우, 그 다음에 이제 MFN 조항, 이렇게 차별, 차별 조항 위반 대부분 그걸로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를 차별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했다. 대부분 그런 조항으로 대부분 겁니다. 국가가 아닌 어떤 시민사회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국적 기업이라든지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했었던 그 기업이 국가에 대해서 ISD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예. 그 시간이 계속 질문과 답변을 하면 너무나 오래 걸려서 한꺼번에 질문하실 분들을 쫙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 너무 오랜 기간 그 질문 답변을 하는 게 원래 약속했던 건 10분인데 이미 10분 지났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한꺼번에 해주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좀 시간을 압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한꺼번에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이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바뀌면서 이때 했던 말하고 그때 했던 말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또 다른 분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먼저 없으신 것 같고요.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또 생각이 나시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D 문제는 송기화 변호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송기화 변호사님한테 이따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국가에 제소를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따가 송기화 변호사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투자자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제소를 갖다가 제3의 기구에 제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ISD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그 나라 법원의 판정을 받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법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심의 판정을 받는데, ISD는 이제 제3의 외국, 우리나라 국가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외국인들로 구성된 WTO 산하라든지 이런 외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에 이제 중재인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공공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투자자의 이익에 침해가 있었는지만 따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치인들은 정직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렇게 정직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주 거의 없잖아요. 정말 일관되게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때 일관되게 한미 FTA를 반대했던 그 국회의원 하면은 얼마 전에 고문피해로 작고하신 김근태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 이렇게 몇몇 의원들, 아주 소수의 몇몇 의원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는 집권당 의견에 따라가지고 한미 FTA 찬성했다가 야당 되니까 이제 또 반대하고 그랬던 거지, 본인의 신념이나 아니면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고, 이제 그렇게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 개혁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ISD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보충 설명을 우리 통상 전문 변호사님이신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번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서비스 차원으로. 네,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너무 훌륭한 강의 저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요. 순전히 우리 사회 보신 분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당연히 서비스 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시민단체가 금연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을 벌일 경우에 우리 협정문에 보면은 일단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가 주도하는 어떤 조치들, 그런 공공 정책이 투자자국가 중재 협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형식상으로는 어떤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에서 국가가 관여한다든지 또 지도 감독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럴 때는 형식이 비록 민간단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의 어떤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비단 이 자유무역협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또는 심지어 국내 행정법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히 민간 영역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대상이 아닐 거고요.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 조직이나 운영이나 예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여한다면 그때는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거의 그럼 정부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원의 성격이 가령 특정 그런 그런 캠페인 자체를 그 지원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위원회가 가령 있다면 그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할 때 가령 이 사람은 그 금연정책을 집행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선임했다든지 그러한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도라면은 제 견해입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까지 그걸 국가 작용으로 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했었고 뭐 공적인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슈미트 주한 칠레 대사에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접촉을 했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국제협력위원장을 했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좀 알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내 문제를 또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한미 FTA에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할 것은 그러니까 엔티트러스트라고 하죠. 반독과점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엉성하고 약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뚫고 들어왔을 때 왜 국내 기업들한테는 범법을 해도 놔주는 그런 아주 엉뚱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약점도 있고 또한 아까 그 소고기 문제를 얘기를 하셨을 때 과거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죠. 94년인가 96년 그때쯤에 시작해서 농업 개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흥역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15년을 지나오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소고기 뭐 한우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저 접촉을 하는 분들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 문제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국내 시장에 혼탁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많이 속아요. 소비자들이. 이게 한우값을 내고 사는데 이게 한우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런 약점을 우리 국내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여기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우병 문제 이거는 아마 지금 카나다산도 수입 개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동시에 우리 국내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폐지 운동하고 결국에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외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국내 식품안전 문제에서도 국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문제, 그다음에 유통 과정의 그런 여러 가지 거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농업을 완전히 그러니까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 중에서 뭐 홍콩 같은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면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농업의 식량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제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뭐 프랑스나 뭐 미국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은 그러니까 대외 개방이 돼가지고 국내 농업, 농촌, 농민들이 다 붕괴가 돼버리고 생존권을 잃어버리면은 국내 문제를 개혁하려고 해도 개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외 문제와 별개로 국내에 개혁할 문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한미 FTA는 우리나라 헌법까지도 손을 대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통상 법률이 헌법까지도 훼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국내 문제에 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미 FTA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개혁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산 뭐 이제 쇠고기 문제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사실 소고기를 먹는 건 굉장히 사치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적으로도 사치고 건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은 곡물 8 내지 9kg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가축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하고 자동차하고 사람이 이 콩과 옥수수를 가지고 서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육류 소비가 너무 많아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하루에 $1도 못 벌어가지고 제3세계 국가 어린이들 무수히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제3세계에 들먹일 필요도 없이 북한만 하더라도 굶어 죽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육류 소비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국내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 소득을 보면요. 첫 번째 1위가 쌀입니다. 2위가 돼지거든요. 양돈. 3위가 소. 4위가 닭. 이래서 닭, 오리, 달걀, 우유 해가지고 1위부터 7위까지 쌀 빼면 나머지 다 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심고 뭐하고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농민들이 축산으로 모이는 건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이 적어도 그 농사를 지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문화생활을 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미국처럼 보조금 정책을 쓴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문제를 개혁할 수가 있는데 개방이 된다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방을 막고 국내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육류 소비 문제는 또 그러니까 환경 문제, 그러니까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가지고 지금 비만 때문에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성형외과 가서 지방흡입 수술 받고 이렇게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살 빼려고 하고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건강 문제도 존재하고 심장병이라든지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성인병 문제도 존재하고 환경 생태 문제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축을 갖다 몰아놓고 아주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동물 복지에 문제 있는 방식으로 또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내 문제와 대외 정책 문제는 좀 별개로 보면서 같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어요. 원래 저희가 9시 반 정도에 모든 행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럴 땐 이제 질의와 답변 시간에 의해서 10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강연 좀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늦은 시간에까지 와가지고 또 밤 10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씩 듣고 질문을 나누는 모습에서 한미 FTA를 반드시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또 안고 가게 됩니다. 예, 다음 강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FTA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 가장 괴담이라고 1순위로 꼽고 있는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석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다음 주 목요일 7시 30분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 이곳 민주노총 15층 교육